첫 장에서 저자는 그의 자전적 경험을 녹여내면서 자신이 겪었던 위기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교육적인 환경에서 유복하게 자라 명문 고등학교와 하버드대를 다니며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저자는 지금도 컴퓨터보다는 종이에 글을 적어 집필할 정도로 아날로그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젊은 시절도 다르지 않았나 봅니다. 당시 지도교수의 연구를 덮기 위해 첨단 과학 장비를 다뤄야 했으나 장비를 다루지 못해 개인 연구실로 옮겨졌고 결국 간단한 장비를 써도 되는 연구를 하기로 하지만 이마저도 장비의 문제로 제대로 된 실험 결과를 얻지 못하며 좌절합니다. 자신이 애초 꿈꿔왔던 실험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동시 통역사가 되기로 마음먹고는 한 학기 등록을 앞두고 부모님께 털어놓습니다. 6개월만 더 해보고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아버지의 조언 덕에 그는 큰 부담 없이 다음 학기를 등록하기로 선택하고 당면한 위기를 해결합니다. 이후 주변의 동료들 도움으로 실험 장비 문제도 해결하고 결국 연구의 성과를 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지금껏 과학자로서 걸어올 수 있었다면서 자신이 겪었던 직업적 위기를 말해줍니다. 또 한 번의 위기로는 첫 번째 결혼 7년차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오면서 충격을 받은 그는 이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얻었고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선택했지만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 지인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재혼에 성공했다는 경험담을 말해줍니다. 저자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자신이 느끼는 위기를 알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개인의 위기는 다양한 형태를 띠지만 모든 개인의 위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현재 삶의 방식에서 중요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라고 합니다. 심리치료 방법 중에 현재 당면한 위기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위기치료법이 있습니다. 위기치료법은 급격한 위기가 대략 6주 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주 1회 대략 6번의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단기적 치료요법인데요. 위기치료사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요인을 12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저자는 국가의 위기 해결 요인으로 확대 적용해 12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위기 결과와 관련한 요인 첫 번째로는 위기 상태 인정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다른 사람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인정이 있어야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내가 변하려는 태도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인적 책임을 받아들여 위기치료 상담을 시작하면 상담사는 처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내고 자세히 묘사하는 단계에 집중하기 위해 그 문제의 울타리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선택적 변화를 위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다른 사람과 지원단체의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도움의 요청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친구 혹은 관련 단체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위기를 무사히 견뎌냈고 성공한 대처법을 지닌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이점입니다.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역경을 이겨낸 유명인들의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아 강도란 자의식과 목적의식으로 무장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자아로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종종 야기되는 지독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위기를 맞은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고통스럽더라도 정직한 자기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터득하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 경험한 위기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결국 괜찮아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더 큰 충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인내심도 위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이 첫 시도에서 완벽한 대처법을 찾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어떤 방법이 맞을지 시험해보고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끈기 있게 시도해야 합니다. 역시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성격보다 유연한 성격이 선택적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에 낫습니다.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고 완고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자신의 정체성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믿음을 뜻하는 개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위기에 맞닥뜨리면 선택적 변화를 받아들일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요. 예컨대 많은 사람이 가족, 애와 종교, 정직성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핵심 가치 덕분에 위기를 해결하는 데 더 쉬워지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요인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식 등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짊어지거나 무척 까다로운 과제를 해내야 한다면, 또 시시때때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된다면 새로운 해결책을 실험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당면한 문제와 책임에 얽매여 선택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듯 개인의 위기 극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국가의 위기에 확대 적용해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한 12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어떤 항목들은 개인의 위기 극복 요인과 같거나 유사성이 있지만 어떤 항목은 완전히 다르기도 한데요. 첫 번째,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는 국민적 합의. 개인의 경우는 혼자 위기를 인정하거나 부정하지만 국가가 위기를 인정하려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는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역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울타리 세우기로 변화가 필요한 제도 및 정책과 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구분해 선택적 변화를 시도합니다. 또한 국가 역시 다른 국가와 개인으로부터 물질적이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다른 국가를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인 국가 정체성은 개인의 특징인 자아 강도가 있다면 국가는 국가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 역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국가 정체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은 단독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되지만 국가의 경우 상당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개인이 그러하듯 국가는 역사적으로 과거의 위기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역시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한 요인이 됩니다. 아홉 번째로 국가의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 역시 국가 위기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국가마다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예컨대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과 일본이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듯 문제 해결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지도 국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도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유연성과는 달리 국가의 유연성은 상황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1번째 국가의 핵심 가치. 개인처럼 정직, 종교 등 국가 정체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꼭 일치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2번째로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 선택의 자유에서 국가와 개인을 제약하는 원인은 완전히 다른데요. 국가의 경우는 지리적 위치와 국부, 군사력, 전치력을 이유로 선택의 자유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위의 12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7개 국가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위기의 원인과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시작인데요.
다음 장에서는 다른 국가의 위협적인 공격으로 갑작스레 닥친 국가적 위기 사례를 소개합니다.